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간의 마지막인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수는 일반적으로 물입니다. 물 중에서 음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사주가 어떻게 잡아야 나가야 되냐면, 개수는 제가 이제 뭐 하늘에서 내린 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간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간 기준으로 비라고 보게 되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일간 기준으로 개수를 보게 되면, 그냥 물이다, 수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아닌 쪽에서의 개수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빗물. 이렇게 되면 아마 조금 사주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수는 음인데 이런 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수도 역시 물로서 이렇게 월간의 뭐 간목을 보게 되면 이게 역시 또 목을 키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목을 키운다라는 게 상리학이나 이런 물상론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목이 자라려면 토가 있어야 되죠. 토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토에 뿌리를 내리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태양을 또 봐야 됩니다. 등등. 이런 구조가 갖춰졌을 때 상격이 사주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간목을 보게 되면 임수가 간목을 보는 것과 똑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단 차이점은 뭐냐면 개수는 너무나 약한 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목을 키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강신약법에 의한 신강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무를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헛농사 짓게 됩니다. 이 사주를 농사에 비유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일단 뭐 개수가 간목을 보게 되면 본연의 임목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주가 일단 모양이 좋아졌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큰 그릇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가 이제 을목을 보는 경우인데, 음과 음이 만났죠. 그래서 뭐 임수나 개수나 똑같이 을목이라는 꽃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큰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명이 되게 되는데, 대신에 을목이 상처를 입게 되면 인생의 실패나 좌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개수일간 연예인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개수일간의 연예인이 대표적인 게 이병헌 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주가 제가 예전에 이제 글을 좀 올렸다가 내렸는데, 뭐 이병헌 씨 사주가 대표적인 개수의 을목은 아닙니다. 지지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개수일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명이 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방향성이 있는데, 일단 개수가 을목을 보게 되면 을목인 꽃을 피운다 라고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자, 개수가 이제 병화를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하늘에는 지금 태양이 떠 있고 날씨가 화창한 겁니다. 지금 날씨가 화창한 속에 수분인 개수가 존재하는 형상이라서 목이 천간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는 연간이나 시간밖에 없겠습니다. 이때 목이라는 인자가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릇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병화를 보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명이 좋고 맑고 깨끗합니다. 제가 그때 그분이 개수였는데 병화였네요. 한 2달 전인가 저한테 상담 오신 분 구조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쪽은 솔직히 생각이 안 나고 가을 개수였는데 신월의 개수가 병진실을 갖고 있었고, 여기가 사화였네요. 사화였고 얘가 유금의 구조인데, 그래, 이런 사람들 보통 직업 잡아줄 때 그냥 보고 제 같은 경우는 요리사 요식업을 권했는데, 대표적으로 요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주가 시간에 저 병화가 좋은 글자입니다. 예, 병화가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왜 이 사주가 요식업을 하는가?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경험인데, 제가 이렇게 임계수 일간들, 물로 태어난 일간들이 요식업을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또 저한테 오셨던 분도
광주에서 그 요식업 하셨던 분이고 되게 음식 장사로 많이 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만약에 요식업이 잘 될까 하면 그러니까 대운의 계절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맑은 하늘에 물이다. 그래서 일단 화창한 날씨이기 때문에 목을 잘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개수가 이제 병화를 보는 경우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정화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정계충이다 해서 칠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통변하는 건 아니고 개수는 근본적으로 차가운 물입니다. 물은 근본이 차갑죠. 근데 이제 개수 정화라는 물이 있게 되면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있는 따뜻한 물, 뭐 그 정도의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불과 물이 공존한다. 대신에 개수가 정화인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는 좀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만약에 남자의 사주라면 부인과의 사이가 나쁠 것이다 라고 거의 보는 게 맞습니다. 단 주변 글자에서 해석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개수가 이제 무토를 보는 경우입니다. 개수는 일반적으로 나무인 목을 키워야 되고 키워야만이 좋은 명이 되는데 무토를 보게 되면 높은 산에 있는 수분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에서 홀로 내리는 빗물이다. 그래서 산에서 혼자 비가 내리니까 외롭겠죠, 사람이? 외롭습니다. 좀 외롭고 조금 뭐랄까요? 고독을 씻는다? 그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연애에 이런 구조가 됩니다. 만약 갑이 있는데 개수가 무토 합이 됐다. 이런 거는 탐합, 대표적인 탐합 망생의 구조인데 합은 좋을 때도 있고 합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무토인 관과 합을 하게 되면 이 관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관성을 따라서 살아라. 이게 기본적인 통변법입니다. 대신에 개수가 무토인 관과 합을 하게 되면 사람은 성격적으로 보수성을 띠게 되고 그래서 직장생활로 보통 연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기토를 보는 경우인데 이 역시 개수와 기토는 같은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와 기토는 같은 물기를 먹은 땅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존해서 나타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금이 또 하나의 개수죠. 개수가 경금을 보는 경우. 이럴 경우의 경금은 개수의 수원지가 되기 때문에 바위에서 나오는 뭐 샘물,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었는데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인 개수가 약할 경우에는 저 경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그릇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경금, 신금은 목인 갑을목을 극하게 되어 있는 구조들입니다. 이런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100%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수가 신금을 보는 경우인데 이 역시도 신금은 구름이 되어서 개수의 수원지가 됩니다. 근데 개수의 이 경금을 보는 구조와 또는 개수가 이렇게 신금을 보는 구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주는 글자가 하나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는데 신금이 왜 저기에 있는가? 그것은 보면 신금은 갑을이 들어오게 되면 대운에서 극합니다. 갑을목을 극을 해버린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오게 되면 이럴 때 병화와 합을 하죠. 병화와 합을 한다. 합을 해서 좋을 경우도 있고 나쁠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태양의 빛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흉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신금이 있는데 뭐 정화가 왔다. 이럴 경우에는 저 신금이 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이 구름이 물로 변한다. 뭐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데 또 이제 만약에 무토나 기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신금의 힘은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저 신금이 저 사주에서 희신,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사주는 발전할 것이고 저게 구신 또는 뭐 악신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운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임수를 보는 경우인데, 개수가 임수를 보네요. 개수가 임수를 본다. 이럴 경우에는 약한 개수가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실을 월간의 개수가, 임수가 가로채버립니다, 이게. 그럼 평생 가로채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게 되면, 재물이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임수를 볼 경우에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이 사주라는 것은 뭐 글자에 의해서 많이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그 이병헌 씨 사주가 아마 100% 지금 장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억이 안 나고요. 당연히 시는 모르고 개수에 경금, 신금이 있었나? 여기가 경금이었나? 경술생이었나? 이렇게 되고 묘가 있었고 을경. 여기가 신금인 것 같네요. 여기가 신금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경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진신사로 가니까 요거 아마 제가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요 형태가 뭐냐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여름 개수입니다. 이게 네. 여름 개수는 제가 봤을 때 지지에 이 묘목이 있게 되면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묘목을 키워야 됩니다. 묘목을 키워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 근본 천명이 있습니다. 이게 천명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그럼 실제 이사주가 저 묘목을 키우느냐 이거죠. 키우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목이 있다고 무조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인데 시간에 따라서 저게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수는 그냥 목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 뭐 키운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안 키운다고 해도 해석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운의 해석인데 원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사주가 원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남자 같은 경우는 4에서 5음이 신유술로 올라가죠. 그래서 운이 뭐 대발했다. 제 식 표현은 운이 참 잘 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성한테 인기도 좋고 뭐 영화계통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큰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물리관으로 태어나서 성공하는 구조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요게 을갑 하정우 씨 사주도 이런 구조죠. 을갑인가 갑을 이런 구조인데 이게 하정우 씨 사주죠. 이 사주도 임수인 물이 이 경우에는 갑을목이 천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이 안 떠 있죠, 지금.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하정우 씨는, 뭐, 을목과 갑목을 키우는 구조가 돼서 연예인의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대운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갑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목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목이 죽는가 등등에 관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대운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 임수개수 뭐 어느 일간이든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갑을목들, 그다음에 병정화, 특히 정화입니다. 이게 정화. 그다음에 무기토들, 그다음에 경신금들, 그다음에 임계수들. 이게 전부 뭐냐면 전부 어떤 계절적인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운의 해석이 계절이나 또 지지 글자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만이 대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 사주 같은 경우에도 4월 개수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일간이 개수를 수원지, 물의 근원지가 있기 때문에 나쁜 사주들은 아닙니다. 다만 학창 시절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오게 되면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잡아줘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수에 대한 식간 조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간목을 제가 빠뜨렸는데 간목까지 한번 하고 시간 조합은 이것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